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자로서 매주 이렇게 신선한 이야기들을 공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얘기를 감사합니다. 나눠볼까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한 번쯤 어찌할지 모르겠는 상황을 겪고요, 또 네. 해결 못할 고민을 겪게 됩니다. 음흠. 이럴 때 지혜롭고 믿음직한 선배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꼭 이런 선배가 주변에 사람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하. 왜냐하면요, 인류의 역사는 훌륭한 조언을 던져주는 현자들로 가득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일상생활에 허덕이다 보면 학자들을 도움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 속의 고민을요,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서 알기 쉽게 전하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광봉님의 서툰 인생을 위한 철학 수업입니다. 네. 서툰 인생을 위한 철학 수업.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저자는요,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철학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 또한 불안과 콤플렉스로 시달리던 신참 교사 시절에도 성실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건태로워질 때에도 수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누구나 살면서 겪었을 고민을 철학적 해안으로 소개해 보겠는데요. 음. 그 첫 번째는 때로는 어리석음이 피곤한 세상을 이긴다입니다.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부분의 싸움이 일어나는 데에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참 치고받다 보면 사람들은 왜 싸우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상대에게 상처 입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싸움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망가진 상대방이나 내 처지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하하. 저자는요, 이럴 때요, 철학자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의 해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자고 합니다. 네. 저자가 소개하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에 따르면요, 어리석음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이어가는데 더없이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또한 어리석음은 인간관계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논리를 들이대며 이치를 따져내는 사람은요, 피곤할 수 있고요. 네. 오히려 적당히 어리숙하고 어딘가 빈 구석이 있는 사람은 대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나 또한 상대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인데요. 에라스무스는요, 바보 여신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어리석음의 꿀을 서로에게 발라가며 우정을 이어나간다라고 말입니다. 만일에요, 혹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다면 네. 그렇다면 바보 여신의 충고를 따르라고 하는데요. 하하. 상대도 인간입니다. 나만큼이나 어리석고 욕심이 많으며 이해심도 좁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완벽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사는 세상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입니다. 철학자 에라스무스는요, 바보 여신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원숭이는 자줏빛 주단으로 만든 옷을 입어도 여전히 원숭이다. 제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날선 마음이 가라앉고 속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저자는 우리들에게 다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빈틈없이 뭘 하려고 했고 그렇게 보이려고 했는데 나이 네. 들어서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사 빠진 듯이 살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상대에게 네, 그렇게 보이고 싶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게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군요. 철학이라서 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예, 두 번째는요. 내 말대로 하면 더 좋을 텐데입니다. 음, 틀어진 인간관계만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절망감은 부모님이나 친한 벗과의 사이에서 더 자주 찾아집니다. 아, 네. 어느 정도 관계가 동뜬 사람과는 예의를 차리며 말을 가립니다. 네.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힐 일도 적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목리를 부리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그럴 때는 가릴 것 없는 사이기 때문에 더 험한 말이 오고 가는데요. 예를 음, 들면 왜 저 사람은 꽉 막힌 벽창호 같을까? 내 말대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어리석게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걸까? 어허. 나의 진심을 알아듣게끔 전해줄 방법은 없을까? 이런 답답함과 화병을 키우고 있다면 저자는 장자의 철학을 만나보라고 그게 권합니다. 뭔데요? 네, 장자는요, 무리 없는 삶을 강조하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네. 욕심을 버리고 물 흐르듯 살아가면 갈등이 생길 리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어지럽히는 고집불통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음, 장자는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비추어 상대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비추어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건데요. 인상을 쓰며 식은땀 흘리는 얼굴을 보며 자기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 느꼈던 아픔을 떠올리고요. 네.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상대를 곤혹스럽게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허허. 장자의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해서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옛 바다새가 노나라로 날아왔습니다. 노나라 임금은 몸소 이새를 종묘 안으로 모시고 와서 술을 권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이 울리고 소와 돼지, 양고기를 대접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는 당황해하며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네.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음, 사람을 기르는 식으로 새를 키웠던 탓입니다. 하하, 예. 예, 장자는 이 대목에서 좌망과 심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좌망은 앉아서 잊어버린다는 얘기고요. 음. 심재는 마음을 비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비우고 감정을 털어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집센 상대와 오래 맞서다 보면 자신도 고집불통이 되어 있기 십상입니다. 네. 진정한 이해는요,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상대를 대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눈에 세상이 어떻게 비칠지를 먼저 따져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장자의 철학을 빌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 방식대로 상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럼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 그런 얘기 네, 하는데 어른이 어린이에게 자꾸 자기 잣대로 얘기하면 그게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내용을 들어보죠. 네, 세 번째는요. 허둥대는 일상과 작별하고 싶을 때입니다. 예.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경쟁은 억소리 날 만큼 치열하고요.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듯 싶습니다. 그래서일까 우리 시대에는 바쁜 생활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가해지면 마음은 되레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자는 소개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분주한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네, 네. 네. 철학자 세네카는요, 인생을 항해에 견줍니다.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갔다고 생각해보면 풍랑에 휩싸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뱃사람들은 무척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목적지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경우는요, 제대로 항해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부산하기만 한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바지런히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내 삶의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철학자 세네카는요, 인생을 충실하게 제대로 살려면 더 고요하고 더 안전하고 더 중요한 세계로 물러나라라고 권합니다. 세네카는 시간을 현재와 미래, 과거로 나누었습니다. 현재는 짧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확실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대로 삶을 가꾸고 싶다면 과거를 곱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숱한 실패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기회의 창고라고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겪고 성장과 실패를 거듭하며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의 우리의 시대, 내 삶도 별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과거를 살피며 교훈을 얻는 사람은요, 예전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자는 세네카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세 번째 얘기도 참 좋으네요. 네. 허둥대는 일상과 작별하고 싶을 때, 그 죽을 때까지 분주한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이 말이 아주 콱 찌르는데 사실 네, 현대인들은 거의 다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자주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산속에 네. 사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네, 공통적으로 난 도시에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모두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도시에 살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여유를 가지면 좋겠군요. 네, 자,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신다면은요. 삶에 나침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책을 읽는 내내 철학자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지혜의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시대는 다를 수 있지만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철학자의 얘기가요. 아주 쉽게 정리된 책이어서요.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안광복 선생님의 서툰 인생을 위한 철학 수업 아주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